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파이어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파이어를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1인 가구가 순자산 만약에 4억 원을 보유한 상태라면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독립 후 이제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조금 파이어를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 쪽에 훨씬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낙관적인 것도 희망회로로 이제 무지성으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비용 구조나 1인 가구의 소비 특성과 그리고 자산 4억 원이 갖는 임계점 뭐 이런 효과를 놓고 보면 이 조합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생각하고요. 파이어족의 성공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파이어를 극단적으로 이제 아끼면서 고통을 감수하는 삶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성공 여부를 가르는 것은 의지나 근성이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거가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정비의 구조나 부양 인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산의 크기나 생활비 이 탄력성 네 가지가 마저 떨어진다면 파이어가 사실 고통스러운 도전이 아니라 조금 확률이 높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가 1인 가구가 이제 4억 원의 자산을 잃었다는 이 상황에서는 매우 유리한 출발선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1인 가구가 갖는 절대적인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부양 인원이 없다는 면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파이어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수익률보다도 이제 부양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그리고 부모님의 부양 이 항목이 늘어날수록 필요한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반면에 1인 가구는 자신의 생존 비용만 관리하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사실인데 파이어 성공의 확률을 몇 배로 끌어올리는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1인 가구라고 하면 그냥 통계치로 도시근로자 1인 가구 평균 생활비를 종합했을 때 도시근로자 1인 가구에 혼자 생활하면서 매달 쓰는 평균 생활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 평균이 약 155만 원 전후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제 1인 가구 도시 거주 기준, 실제 지출을 반영한 수치가 다양한 자료로 종합을 하면 1인 가구의 대표적인 지출 구조가 사실 주거비, 서울 원룸 월세가 평균 90만 원 이상이고 그리고 평균 식비가 한 27만 원에서 45만 원 수준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과 통신비는 줄이면은 10만 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종 보험이나 생활 의료, 여가, 기타 지출을 포함한 대략 30만 원 정도의 지출을 한다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주거와 식비, 통신, 최소한의 여가,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바로 체감이 오기 때문에 소비 통제가 비교적 쉽고 1인 가구는 이제 가족 단위처럼 이건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지출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자산 4억 원이 갖는 임계점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사실 파이어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으로는 노동을 완전히 안 해도 되는 수준은 또 아니지만 노동에 엄청 매달릴 필요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타임 직업과 파트타임 직업을 이제 선택권이 생기는 지점이기도 한데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최소 자산 4억 원은 월 생활비 일부를 자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이 저위험 자산으로도 의미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렇게 단기 소득 공백을 버틸 수 있는 완충 장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금을 까먹지 않고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소일거리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거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되는데 일단 일을 안 하면 망한다는 그런 심리적인 뭔가 압박감에서 일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상태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산이 너무 적으면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만 반대로 4억 정도의 자산은 너무 하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를 또 하지 않거든요. 순식간에 이제 4억 원이 공중분해가 된다는 걸 생각했을 때 계속 결국 안전한 투자를 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소비 통제와 사이드 잡을 하면서 자산을 충분히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1인 가구에게 4억은 낮은 연간 필요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있는데 이 조합의 핵심은 연간 필요한 돈이 생각보다 적다는 점입니다. 이제 앞서 말했듯 보수적으로 잡아도
뭐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비는 뭐 월에 한 150만 원 정도에서 뭐 한 연간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의 그 이제 연간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필요한데 이건 또 극단적인 절약도 아니고 또 과하지 않은 현실적인 수준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풀타임 잡을 내려놓아도 사이드 잡으로 월에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버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2천만 원 미만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파이어가 결국 이 공식으로 귀결됩니다. 필요한 자산이 연간 생활비에 이제 25에서 30을 곱했을 때 연 2천만 원 기준이면 목표 자산은 한 5억에서 6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미 4억 원이라면 절반 이상 도달한 상태라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좀 욕을 하기도 하는데 파이어의 본질은 완전 은퇴가 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이어를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는 상태로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파이어족은 때에 따라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시간이 매우 많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위한 어떤 시간을 확보하는 그리고 계속 놀 수만은 없으니까 뭐 소일거리를 하고 사이드 잡을 하면서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적당히 하면서 파이어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특히 1인 가구의 4억 자산 보유자는 이 지점에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저강도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동만 선택을 해도 그렇게 해도 가능하고 또 쉬었다가 다시 움직여도 됩니다. 이 자유도가 파이어 성공률을 높이는 거고 그렇게 노동소득 의존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자산이 없을 때는 이제 노동소득이 생존이라면 4억이라는 목돈이 쌓였을 때 노동소득은 생존이 아니라 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변화는 무리한 커리어 경쟁에서 이탈할 수 있고 이제 번아웃 위험 감소와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선택이 다양해집니다. 그렇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파이어는 버티기보다는 이제 뭔가 관리 모드로 들어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일단은 4억이라는 돈의 배당률을 한 5% 정도로 맞추는 투자를 좀 생각해 본다면 연애 세금을 제한 후에 한 1,7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월에 한 140만 원의 생활비를 제공해 주거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또 배당률을 더 높여서 6% 정도로도 충분히 운용을 할 수 있어요. 이 금액이 사실상 2천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도 만들 수 있는 금액으로 월에 16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또 2천만 원 정도면 이제 배당 소득세가 이미 세금으로 내고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세금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이제 사이드 잡을 하고 좀 부족한 또 돈을 모을 수 있는 어떤 소득을 더 충당을 한다면 충분하다는 거죠. 물론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이 현금 흐름에서 나오는 돈을 다 쓰지 않고 다시 배당 재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일거리로 월에 한 150만 원을 더 번다면 충분히 자산이 줄어들지 않는 한에서 연간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당 투자로 파이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연간 S&P 500 같은 인덱스에 투자하면서 파이어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혹은 커버드 콜 같은 자산을 섞어서 배당률을 확 올려버리는 이런 투자도 접근 가능하겠죠. 그렇게 자산 4억의 가장 큰 힘은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인 또 안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급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단기 손실에 흔들리지 않고 남과 비교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이제 파이어 실패 사례의 상당수는 수익률이 아니라 조급함에서 나온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제 확률이 높은 선택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또 1인 가구 라이프 스타일이 조정이 또 쉽잖아요. 그렇게 파이어에서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생활비 조절 능력이에요. 1인 가구는 이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주거를 다운사이징해서 주거비를 확 낮출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뭐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뭐 지방으로 가고 뭐 조금 이제 경기도 외곽 쪽으로만 나가도 월세가 확 줍니다. 그렇게 지역을 이동하면서 소비 구조를 변경하고 이 모든 게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또 가능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거죠. 이 유연성이라는 게 불확실한 미래에서 엄청난 무기이기도 한데 또 사실 가족 단위일수록 비교는 피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뭐 아이의 교육이나 주거 수준이나 그리고 가족 행사 등에서 비교를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지만 1인 가구는 비교 대상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곧 불필요한 소비 압력 감소로 이어지고 파이어 성공은 남보다 덜 쓰는 것
것도 맞지만 남을 신경 안 쓰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언급했던 자산이 적을수록 공격적인 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이제 돈을 빨리 모아야 되니까 그런 이제 무리수를 두기도 하지만, 반대로 4억 정도면은 방어적인 구조와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대가 또 가능해지는 이제 목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파이어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한 번에 성공하는 게임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요지는 4억이면 바로 은퇴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파이어가 비현실적인 꿈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프로젝트가 된다는 것이라는 이 차이는 매우 크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1인 가구 4억은 이미 게임의 중반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출발선에서 바라보지만 이 자금을 가지고 있는 1인 가구는 이미 게임의 중반에 와 있는 겁니다. 남은 거는 무리한 욕심이 아니라 현실적인 관리인 것 같고요. 파이어족이 어쩌면 부자가 되는 게임이라기보단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고, 시간을 자유롭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목적인 게임입니다. 내가 만약에 4억을 가지고 있는 1인 가구라면 한번 도전해보면서 파이어를 실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렇게 4억을 가지고 파이어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오늘 이야기해보았고요. 오늘 영상도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